이강인 뉴캐슬전 PSG 핵심 입증, 음바페 극장골 챔스 조기 탈락 위기, 극복 풀스토리, 플레이 분석.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첫 선발 출전했지만 평가가 좋지 않다. PSG는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펼쳐진 2023에서 24시즌 UCL F조 5차전 뉴캐슬과 경기에서 1에서 1 무승부를 기록했다. 극적인 무승부였다. PSG는 전반 24분 알렉산드르 이사크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이후 PSG는 동점골을 위해 전진했지만 마지막 결정력이 부족했다. 정규 시간은 끝났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PSG가 페널티킥을 얻었고 킬리안 음바페가 키커로 나서 성공시켰다. 1에서 1짜릿한 무승부였다. 이번 무승부로 PSG는 2승 1무 2패, 승점 7점으로 2위를 유지했고 뉴캐슬은 1승 2무 2패, 승점 5점으로 3위에 위치했다. PSG는 여전히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 이강인은 선발 출전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총 82분을 소화했다. 경기력은 눈에 띄지 않았다. PSG 선수단 전체가 활기를 찾지 못했다. 뉴캐슬이 사실상 경기를 지배했다. 음바페 페널티킥은 판정 논란이 뜨겁다. 때문에 이강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PSG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레키프는 무승부를 거뒀지만 뉴캐슬 선수들에게 더 높은 평점을 줬다. 그리고 이강인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했다. 평점 3점의 골키퍼 돈나룸마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로는 최하 평점이었다. 이강인을 향한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을 평가하면서 이강인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엘리케 감독에게 평점 3점을 주면서 이강인과 다닐로 페레이라를 선발로 내세우는 전술에 감명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레키프는 PSG 선수 중 최고 평점은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에게 줬다. 6점이었다. 엘리케 감독도 덴벨레의 활약에 극찬을 던졌다. 그런데 덴벨레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도르트문트와 UCL F조 최종전에 출전할 수 없다. 뉴캐슬전에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이 됐다. 때문에 뉴캐슬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공격 자원이 나서지 못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16강 진출이 걸린 중요한 일전이다. 상대는 조 1위 팀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풋 메르카토는 덴벨레는 뉴캐슬전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였다. 안타깝게도 그는 도르트문트전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도르트문트전에 덴벨레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는 엘리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PSG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엘리케는 음바페를 중심으로 다른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다. 어떤 선수를 활용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측면에서 공격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뉴캐슬을 상대로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어려움을 겪은 이강인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곤살로 하무스를 9번으로 배치하고 랑달콜로 무아니를 윙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충격. 음바페는 메시 네이마르 떠나자 기뻐했다. 음바페 최측근 폭로. 라모스 베라티 방출에도 기뻐해. 올 시즌을 앞두고 PSG는 대대적인 선수단 재편을 시도했다. 핵심이 빅네임 위 정리였다. 슈퍼스타 영입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PSG는 이들을 내보내고 젊은 선수,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다. 음바페를 제외하고 사실상 빅네임은 모두 정리했다.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PSG를 떠났다. 그는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다. 그리고 슈퍼스타 네이마르도 이별을 받아들였다.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향했다. 이로써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라는 세계 최강 3톱은 해체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르히오 라모스와 마르코 베라티 등 스타 선수들도 짐을 쌌다. 라모스는 스페인 세비야로, 베라티는 카타르 알 아라비로 갔다. 사실상 메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방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네이마르와 베라티 같은 경우 루이스 캠포스 단장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직접 다음 시즌 활용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고, 이에 두 선수는 PSG를 떠나야 했다. 빅네임이 떠나자 음바페는 진정한 PSG 1인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 음바페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음바페가 메시와 네이마르, 그리고 라모스와 베라티가 떠나자 기뻐했다는 최측근의 폭로가 나왔다. 영국의 데일리 레코드는 음바페 최측근들은 음바페가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자 기뻐했다. 또 라모스와 베라티가 떠나는 것을 보고도 기뻐했다고 털어놨다. 고 보도했다. 이어 음바페는 PSG의 급진적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매우 만족했다. PSG는 빅네임 위주의 팀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강인, 밀란 스크리니르, 우스만 덴벨레, 랑당콜로 무아니 등 새로운 선수들에게 의존했다. 거물급 선수들이 아닌 젊은 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음바페는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3. 이강인 음단장 서운할라, 엘리케. 17경기 한 골, 공격수 1회적 극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엘리케 감독은 29일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뉴캐슬과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5라운드를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로 예상의 인물을 꼽았다. 엘리케 감독이 지목한 선수는 놀랍게도 바르셀로나에서 3년간 호흡한 팔롱도르, 리오넬 메시, 인터마이애미. 메시와 함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 올 시즌 리그앙에서 13골을 넣은 PSG 특급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아니었다. 엘리케 감독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오스만 덴벨레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의심할 여지 없다. 고 말했다.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한 이강인 입단 동기 덴벨레는 올 시즌 컵 포함 17경기에 출전해 한 골 5도움에 그쳤다. PSG가 거액의 이적료 4,500만 파운드를 들인 걸 고려할 때 아직 성공적인 영입이라곤 보기 힘들다. 하지만 엘리케 감독은 프리시즌부터 꾸준히 덴벨레를 추켜 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덴벨레는 실수에 개의치 않는다. 계속 전진하고 계속 도전하는 걸 즐긴다. 남의 비난에 귀를 닫는다. 항상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다. 고 극찬했다. 덴벨레는 득점수는 부족하지만 최근 팀에서 가장 좋은 폼,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뉴캐슬전에선 0에서 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파울을 얻어 킬리안 음바페의 극적인 동점골을 도왔다. 프랑스 일간 레키프는 덴벨레에게 팀 내 최다 평점 6점을 매겼다. 음바페와 동률이다. 이날 선발 출전한 미드필더 이강인은 두 번째로 낮은 4점을 받았다. 4. 메뉴 이적설에 기름기 얹었다. 미넨에서 행복하지 않다. 인정. 영국 매체 팀토크는 29일 한국 시간 토마스 뮬러 34가 메뉴 이적설에 휩싸인 가운데 토마스 투엘 감독은 뮬러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라고 보도했다. 뮬러는 미넨을 상징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미넨 유소년팀 출신으로 지난 2008년 1군 데뷔전을 치른 이후 통산 680경기 237골 261도움을 올리며 레전드로 자리매김했다. 영광의 순간에는 언제나 뮬러가 함께했다. 뮬러는 미넨에서만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분데스리가 우승 12회 등을 거머쥐며 구단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자기관리도 훌륭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40경기에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8골 12도움을 올리기까지 했다. 위상과 활약에 비하면 올 시즌 행보는 아쉽다. 뮬러는 올 시즌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다. 리그에서는 선발 출전이 4경기에 불과할 정도였다.
급격히 좁아진 입지는 이적설로 번졌다. 팀의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는 맨유가 뮬러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왑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미네는 뮬러를 맨유에 내주는 대신 라파엘 바란을 데려오는 스왑딜 거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깜짝 발언까지 나왔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투엘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물론 뮬러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뮬러는 언제나 특별한 선수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뮬러는 언제나 선발로 출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향한 나의 존중도 이해하고 있다. 뮬러는 미넨의 레전드다. 라며 존중을 뜻을 내비쳤다. 맨유 이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팀토크는 뮬러는 최고 수준의 기량과 폭넓은 경험을 겸비했다. 그가 이적을 원한다면 맨유는 적어도 영입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짚었다. 5. 최용재의 매일 밤 12시 25세 어린 나이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독일이 울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직 25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축구 선수가 갑작스럽게 하늘로 떠났다. 독일은 충격에 빠졌고 그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 독일 현지 시간으로 28일 아게망 디아우시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이별을 고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커리어의 대부분을 독일에서 보냈고 독일 U19 대표팀에 발탁된 전도유망한 윙어의 죽음에 독일은 큰 슬픔에 빠졌다. 디아우시는 라이프치히 유스를 거쳐 SV 비엔 비스바텐, FC 잉골슈타트 04, SG 디나모 드레스덴, 바이로이트, SSV 얀 레겐스부르크 등 독일 클럽에서 축구를 이어왔다. 커리어 도중 아주 잠깐 오스트라아의 SV 리트에 소속된 적이 있다. 디아우시의 안타까운 소식에 독일 축구가 애도를 전하고 있다. 디아우시의 마지막 소속팀이 된 얀 레겐스부르크는 디아우시가 2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하다. 우리 구단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디아우시 가족, 친구, 동반자들과 함께 애도를 한다. 우리는 디아우시의 사생활이 존중되기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 라이프치히는 이 소식은 우리 구단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불과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디아우시의 죽음에 애도한다. 우리는 그의 가족, 친구, 그의 마지막 클럽인 얀 레겐스부르크와 함께할 것이다. 편히 쉬세요. 디아우시, 라고 발표했다. 디아우시가 거쳐간 소속팀만 애도를 전한 게 아니다. 많은 독일 클럽들이 디아우시의 슬픔에 동참했다. 프랑크푸르트는 우리도 충격을 받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편히 쉬렴, 디아우시, 라고 전했다. 함부르크 역시 우리의 애도를 표한다.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 그가 거쳐간 클럽과 함께할 것이다. 편히 쉬어라, 디아우시, 라고 애도했다. 슈투트가르트는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 얀 레겐스부르크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편히 쉬어라, 디아우시, 라고 마음을 표현했다.